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오늘은 좌파와의 문화전쟁이 8번째 시간입니다. 좌파 연예인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제가 그동안 7번에 걸쳐서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렸습니다. 1번, 인물과 스토리로 싸워야. 2번, 좌파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라. 3번, 국민은 좌파의 내로남불에 분노한다. 4번, 팬덤이 아니라 홍위병이다. 5번, 막말은 품성론의 소산이다. 6번,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7번, 좌파 막말은 영웅, 우파 막말은 죄인이냐. 8번, 좌파 연예인의 뿌리를 뽑아야. 제가 연예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중요해서 그래요. 연예인 자체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나 이 연예인들이 국민들을 감성적으로 감흥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가벼운 말 한마디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낼 수 있는 게 연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 감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선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다. 특히 이들이 청소년들이나 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심대하게 줍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다 팬들을 갖고 있는데 아이돌일수록 더 젊은 층들, 청년 세대나 아이들을 팬덤으로 갖고 있어요.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분별한 따라하기가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극단적 선택을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연예인의 경우가 그 베르테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언론도 연예인의 극단적 선택 관련 기사는 최대한 드라이하게 가급적이면 다루지 않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극단적 선택 따라하기가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연예인이라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 감성적 감흥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이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좌파와의 문화전쟁 6번째, 개념 없는 좌파 연예인들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을 쭉 그들이 했던 말을 쭉 소개해드리는 걸로 했는데, 사실 이 중에는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자신도 당시의 흐름에 휩쓸려가지고 한두 마디 툭 하고서 잊어버린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옥석은 좀 구별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좌파 연예인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휩쓸리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어쨌든 연예인들에게 중요한 이 출연 기회가 오고 그게 돈이 되고 막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빠져버린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그 옥석을 구별하고 행위의 가중에 대해서도 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김규리는 광우병 때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놓겠다.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하고 이것 때문에 확 불이 붙었어요. 야, 이게 미국산 쇠고기가 청산가리보다도 나쁜 거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 하나로 별것 아니었던 김규리가 갑자기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 후로 스타 되려면 한마디 해야 되는 것처럼 완전히 전도가 돼버렸어요. 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큰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필요해요. 촛불문화제
사회를 보면서 선동을 했던 대표적인 연예인은 권혜효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인 연예인이에요. 뭐 안치환은 옛날부터 운동권 가수였기 때문에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안치환. 이런 사람들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김태리 뭐 촛불 집회에 참여를 했더니 여러 가지로 배우는 게 많았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김태리는 뭐 이렇게 뿌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냥 한때 뭐 좀 잘못 생각해서 그냥 휩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이 김태리의 이 한마디 때문에 김태리 나오는 영화를 안 보겠다 뭐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거예요. 같은 연예인이지만 박철민이는 좀 달라요. 촛불 집회에 초 100만 개를 지원하겠다. 커튼콜이라는 이게 뭐 영화입니까? 뭐 연극입니까? 뭐 하면서 100만 관객이 오면 촛불 집회에 초 100만 개를 지원하겠다. 이거는 그냥 어쩌다 한 말이 아니죠. 박철민이는 다른 여러 기회를 통해서도 이런 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김태리와 박철민은 좀 분류가 달라집니다. 뭐 설경구는 배우로서 촛불 집회 언급이 민감하지는 않다 그랬어요. 뭐 상황이 되면 참석하고 싶다. 이런 정도니까 박철민의 100만 개 촛불 어쩌고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박철민이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좌파 활동을 한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경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설경구나 김태리 같으면 뭐 한때 이런 생각 했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랬는데 하고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냥 촛불이 아니라 굳이 문재인이 옆에 가서 저 인증샷 찍은 자들도 있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냥 이걸 인증샷을 조용히 지가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굳이 이거를 SNS에다가 또 공개를 하죠. 이 자는 이효정이라는 배우입니다.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리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나 선동하는 거 맞아요. 나 선동하는 거 맞아요. 제가 뭐 이 연예인들 쭉 둘러보면서 제일 좀 웃기다고 생각한 자는 이승환입니다. 이 자는 그 소속사 사무실에 박근혜 탄핵 플래카드 내걸고 세월호 고통 안긴 분들 잘 살고 계신가 이렇게 이죽거리는 글을 습관적으로 썼어요. 세월호가 지겹다고 당신들이 징글징글해. 뭐 세월호 무슨 대표 가수처럼 뭐 제가 무슨 심판처럼 이 사람은 A등급, 이 사람은 B등급 제가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대중 연예인을 잘 몰라요. 뭐 노래도 잘 안 듣고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영화도 거의 안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을 가지고 짐작할 뿐인데요. 그 맥락 속에서 짐작할 뿐인데 그냥 제 판단은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냥 고성국이는 저렇게 느꼈구나라고 참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별거 아니네라고 제가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은 조금 고약하다. 이 사람은 좀 심각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례를 제가 쭉 편안하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들려드린 거예요. 자, 그동안 이 좌파 연예인들이
저는 이것도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연예인의 이 활동의 동기가 뭡니까? 예술성이요? 작품성? 저는 그거보다는 돈이 더 직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돈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번 나가서 개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면 작품을 할 수 있어요. 무대에 한 번이라도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단가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키워줘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그 자신들의 그 발언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할 머리들이 없는 거죠. 당장 들어오는, 당장 그 통장에 꽂히는 돈이 더 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개념 연예인이 되고 좌파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우리 사회에 뭔가 되는 존재로 영향력을, 그것도 문화적 영향력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던 그 계기들이 있어요. 광우병 촛불 집회, 노무현 노제, 세월호 농성,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이런 아주 자극적이고 민감한 상황이 터질 때마다 이른바 개념 연예인들이 슬며시 나타나서 툭툭 던지고 그걸로 이름을 올리고 그걸 미천으로 해서 출연료 더 받고 한 번이라도 더 출연하고. 그런데 그중에는 어쩌다가 한두 번 하고 그냥 시들한 사람도 있고 아주 악질적으로 이거를 때가 되면 습관적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중에 진짜 뿌리에 해당되는 자들이 있다. 진짜 뿌리에 해당되는 자들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이 구조가 해체되지 않는다. 어쩌다 한두 번 한 사람들 우리가 제재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뿌리를 잘 들여다보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 이를테면 김재동이나 김미화나 이승환이나 정우성이나 이효리나 리아나 이런 자들은 뭐 뿌리라고까지 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줄기 정도에 해당되나 아니면 좀 센 이파리. 뿌리는 뭐냐? 제가 생각하는 뿌리는 문성근입니다. 명계남이에요. 이 자들의 뿌리는 노무현의 노사모 정치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팬덤 정치의 시작이라는 그 노사모. 그때부터 이 연예인들의 정치화, 연예인들의 이념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문성근이 명계남이가 그 당시 연예계, 대중연예계에서 차지하고 있던 위상을 악용해서 이 자들이 자기 후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 결과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김재동이, 김미화, 이승환이, 정우성이, 이효리, 리아, 권혜요, 안치환이. 거기에 수천 명의 이름도 잘 모르는 이 연예인들이 한두 번씩 찝쩍거리듯이 들어와서 지금의 대중 문화판에 천박한 이념 양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 그것도 종북주사파와의 전쟁을 하려면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이파리 몇 개 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가지 몇 개 뽑는다고 해서, 자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 뿌리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문성근이와 명계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문화전쟁을 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